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막 굵직한 이슈들 뭐 CPI며 PPI며 막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되는 가운데 막 관세 내용들 막 나오면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탄핵 관련한 또 내용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 자, 요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CPI나 PPI 수치는 굉장히 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이 하회하는 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살짝 좀 사그라드는 요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를 토대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줄 것인지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다음 주는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벌어지는 얘기겠지만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들, 이게 뭐 기각이 되든지 아니면 뭐 그 인용이 되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요것도 이제 다음 주쯤에 좀 발표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음 하여튼 요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좀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 조선 섹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좀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여전히 좀 이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오늘 조금은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 종목이 많았던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미증시보다 이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자, 최근에 이렇게 나온 봉들의 개수를 보세요. 이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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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여기서 음봉 하나 떨어졌지만 다시 강보합,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뭐 차익 매물들이 나올 만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뭐 여기서 좀 눌린다 하더라도 이 갭 구간은 무난하게 좀 메꾸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 이 구간에서 양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75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좀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좀 박스권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 오늘 뭐 어떤 이슈가 떴습니까? 자, 소각 이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소각. 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자, 110만 주 정도, 110만 주 정도 됐고, 발행 주식 총수는 뭐 이렇게 발행 주식 총수, 그리고 한 주당 가액은 1,000원, 그리고 소각 예정 금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1,843억 원 정도. 그죠? 그리고 소각 예정일은 3월 25일, 이사의 결의 뭐 오늘 날짜고요. 자, 그래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 주식 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 목적은 주가 안정이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 맨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소각 예정액은 이제 취득 단가 16만 7,349원을 기준으로 한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전체 주식 수가 2억 1,400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10만 주가 소각이 되게 되면 요게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0.5% 정도 됩니다. 0.5%. 그러니까 0.5%의 발행 주식 수 감소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발행 주식 총수가 이제 감소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당 이 EPS,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겠죠. 주당 순이익이랑 주당 순자산 가치 BPS가 EPS랑 BPS가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한테 직접 이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이 지금 회사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주주 가치 제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게 1843억 원을 자사주 소각한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 그죠? 어쨌든 그 일반적으로 이 자사주 소각은 이 경영진이 이 회사의 어떤 미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내재 가치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신호로 또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셔도 된다. 그죠? 다만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어떻게 봤을 때 크게 느껴지실 수도 물론 있어요. 자사주 소각했는데 뭐 이거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루 이제 셀트리온 그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50만 주에서 이제 100만 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발행 주식 대비해 갖고 0.5% 정도면 크게 막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좀 영향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의 이런 실적 개선세 그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왔을 때 그리고 약간 우리는 지금도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매크로한 부분들. 이 매크로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요런 이제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붙어졌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제 임팩트 있게 올라갈 때 보면 결국에는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근데 그 신약이 조금 이게 뭔가 게임 체인저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게임 체인저. 뭐 다들 셀트리온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약간 그 레키로나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이 코로나 이 항체 치료제인데 결국에는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만큼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가 이런 게임 체인저급의 신약 개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 합병에 대한 이슈, 상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요런 이슈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여러 이제 주주들이 지금은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이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병하면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노발대발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셀트리온 홀딩스의 뭐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그죠? 요런 것들이 향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요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아니면 실적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나왔다라든지 그런 것들. 진펜트라가 막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 막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이 셀트리온과 같이 한 0.5%에서 1% 미만대의 자사주 소각한 이런 사례들을 제가 쭉 이제 봤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좀 했었고요. SK 하이닉스도 했었고 포스코 홀딩스도 했었고 LG 화학 뭐 삼바도 2023년도에 했었고 현대차 당연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했었죠. 당시에 그리고 한미약품도 했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준으로 자사주 소각을 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한
발표 후에 1개월 내에 대체적으로 제가 평균치를 좀 봤어요. 발표 후에 1개월 이내에 대략적으로 주가가 1%에서 3% 사이로 올랐고, 그리고 한 6개월 동안에 제가 이 평균치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5%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에 뭐 좀 비슷한 사례가 좀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것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좀 약간 미비하다라는 정도.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이 추가적인 이 모멘텀이 이제 붙어졌을 때 그때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한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합병 효과가 올해는 이제 드러날 것이다. 요런 이제 내용의 리포트를 내어놨고, 이 종목의 주가는 목표가 대비해 갖고 지금 19.2%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목표가 대비해서 그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주가를 지금부터 해서 이까지 보면 한 19% 정도 나오네요. 요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최근에 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불확실성이 물론 있겠지만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처방 확대 기조는 뭐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향후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을 또 이제 짓는 이슈가 또 있잖아요. 미국 공장. 그럼 거기에 따른 좀 비용도 좀 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좀 물어보시던데 이 판관비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미국의 뭔가 이 새로운 제품들 바이오시밀러 지금 줄줄이 이제 출시하잖아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출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이제 그 마케팅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 이제 든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밀러 이거 하나씩 이제 출시할 때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제품 하나 만들면 그거를 뭐 어디서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광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A라는 유튜브, B라는 유튜브, C라는 유튜브 다 나와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검은 수녀들 그 송혜교 나오는 그 검은 수녀들 그 송혜교 배우가 유튜브 한 곳에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도 출연하고 저기서 출연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뭐냐 그 합병에 대한 이 감가상각 합병 비용 요런 것들은 이제 갈수록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 원가율이 싸지기 때문에 원가율이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투 요 봤을 때 이제 2025년 매출 4조 2천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1조 2,429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이제 큰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여기서 그 근거는 기존 제품에 대한 점유율도 탄탄한 가운데 신제품 플러스 진펜트라의 매출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북미 론칭을 마친 스테키마 포함해서 악템나, 졸레어, 프롤리아, 알리아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런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GPM 같은 경우는 분기를 지날수록 이제 개선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사실 한투는 굉장히 좀 셀트리온 주가를 좀 이 목표 효과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 증권사들의 목표가들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별로 그렇게 뭐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우상향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뭐 과거에 이제 하나오션도 그랬고 지금 짱짱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목표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모멘텀이랑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22만 원 이상 뭐 간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관문 여기를 넘어줘야 된다. 결국 여기 까만 선 여기 까만 선 있잖아. 여기부터 일단 올라타야 돼. 올라타야 돼. 올라타야 뭐를 그 다음이 있어. 그 다음이 있어. 여기를 올라타기 전에는 그 다음이 없어요. 여기를 일단 올라타야 돼. 무조건 올라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자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올라타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간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역시나 19만 원대를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은 사실 요 악성 매물대 19만 원부터 해갖고 20만 원대 요거 지금 소화해야 돼요. 지금 소화해야 돼. 굉장히 하여튼 이게 어렵습니다. 이 한 끗 차이를 넘어가는 게 이제 어렵다는 거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괜찮고요. 기관들 최근에 뭐 사모펀드가 또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투심 뭐 은행 뭐 보험 뭐 금융투자 뭐 연기금 매수 계속 해주고 있고 기관들 긍정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은 좀 많이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자, 그죠? 그 엄청난 매도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적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올라탔고 여기 살짝 이제 그 5일선 위로 올라탔죠. 올라탄 이후에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는 여기서 딱 지지받고 이제 올라탔어요. 그 다음 주 좀 올라와 줘야죠. 좀 올라가자 좀. 씨, 진짜 지겨워 죽겠다 진짜. 언제까지 여기서 있을 거냐고. 올라탑시다. 올라타야 돼 이거. 좀 올라타자 좀 제발. 참. 그죠? 답답하다 맞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주 올라탈 겁니다. 그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참치형의 텔레그램 방 지금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뭐 시황도 드리고 이제 추천주들도 많이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뭐 오늘 약간 투표 한번 해봤어요. 탄핵 찬성 반대 해봤는데 찬성이 많네요. 일단 뭐 반대가 지금 33% 정도 되고 나머지 4%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 들어오셔갖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 보실 분들은 이 참치형 교육방 여기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아래 그 링크로 해갖고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좀 고생을 하셨고요.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이제 화이팅 해보자고요. 자, 다음 주는 제발 우리가 올라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주말에 또 그 이슈가 있으면 또 영상을 또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 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갖고 참치형 영상 올라가면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